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뷰를 개발하면서 겪게 되는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는 볼 수 없는 에러 사항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에서 주석은 내가 작성한 코드를 설명하거나 지금은 당장 처리할 수 없지만 나중에 처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힌트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뷰에서 제공하는 싱글 파일 컴포넌트에서는 스크립트와 템플릿, CSS를 작성하는 스타일 태그로 나눠져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템플릿 내부에서 작성되는 속성에 주석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서 작성하는 자바스크립트의 커맨드는 슬래시 2개를 연달아 작성함으로써 쓰거나 여러 줄에 걸쳐서 쓰는 주석을 표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템플릿 내부에서 사용되는 주석이 HTML에서 주석을 작성하기 위해 표기하는 코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린트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린트 에러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파서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속성에서 주석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2개의 다운표 내부에서 작성되는 코드에 내가 작성할 주석을 임의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처럼 다운표 내부에서는 정상적으로 주석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속성에 코멘트를 남겨야 될 때는 다운표 내부에 주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속성 값에서 데이터로 시작되는 데이터 속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v-if문에 주석 처리를 남기고 싶을 때 다음처럼 데이터로 시작되는 속성 값을 이용해 내부의 로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석 값을 입힐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값을 이용해 코멘트를 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표기되는 값들은 임시적으로 특정 속성 값에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던가 아니면 주석을 표기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이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값이라면 배포되기 전에 꼭 삭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콘솔 로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클릭 핸들러를 발생시켰을 때 콘솔 로그를 같이 작성하여 로깅에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쓰이는 개발 방법입니다. 하지만 뷰에서는 콘솔 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서 콘솔 객체를 정의해줘야지 템플릿 내부에서 쓸 수 있는데요. 태그 내부에 있는 메소드나 컴퓨티드 내부에서 콘솔 로그를 호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템플릿 내부에서 콘솔 객체 자체를 정의하지 않는 값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콘솔 로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프리뷰 버튼을 눌렀을 때 콘솔 로그가 출력되게끔 하고 싶으면 흔히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콘솔 로그는 온클릭 핸들러 내부에 콘솔 로그를 호출해주는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작성했을 때 콘솔 로그가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콘솔 객체를 전역에 추가한다던가 메서드나 컴퓨티드에서 콘솔 로그 함수를 미리 선언하여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옵션스 API에서 제공하는 메소드 키값으로 로그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처럼 메소드 내부에 로그라고 하는 함수를 별도로 정의하여서 템플릿 내부에서 호출하는 콘솔 로그 값을 지우고 위에서 정의한 로그 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콘솔 로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로그 함수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컴포넌트 레벨에서 정의해야 된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전역으로 메소드를 정의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역 콘솔 로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전체 앱을 실행시키는 main.js를 들어가 뷰 프로토타입 객체의 로그 키값으로 콘솔 로그를 미리 선언해 놓는다면 작성하는 모든 뷰 컴포넌트 내부에서 로그라는 함수 이름으로 콘솔 로그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텍스트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뷰 라우터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는데요. 이 뷰2에서 사용하는 뷰 라우터는 버전 3 이하의 패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리액트 라우터나 아니면 여타 다른 프레임워크의 라우터는 동일한 패스로 이동을 할 때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코드를 보면요, 라우터 내부에 코트라고 하는 패스의 다이나믹한 값으로 패스가 정의가 되어져 있고, 예를 들어 코트 3에서 코트 4나 코트 5와 같은 개별 페이지 간의 이동 시에는 뷰 라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뷰2에서 작성되는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뷰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재생성되는 것을 뷰 라우터에서 방지하는 것인데요. 이 각 라우터에 매핑된 이 코트 뷰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이 실제 뷰 런타임에서 인스턴스로 변환되어서 저희 앱에 보여지게 됩니다. 코트 3에서 코트 4로 URL이 변경될 때 코트 3에서 렌더링된 코트 뷰가 코트 4에서 다시 생성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동이 아닌지 뷰 라우터가 에러 문구를 내뿜는 것입니다. 네, 쿠어트 뷰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쿠어트 뷰는 이 쿠어트 슬래시 쿠어트 아이디로 시작하는 패스에 대해서 렌더링을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중간에 버튼이 있는데요. 컴퓨티드 속성으로 랜덤 아이디라고 하는 값을 템플릿 내부에서
첨주하게 되면 컴포넌트 생성 시에 만들어지는 이 매스 랜덤 값을 이용해 랜덤한 id 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뷰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이 라우터 푸시 메소드를 사용해 특정 랜덤 id의 포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페이지는 코드 46번째 페이지인데요. 96번 포트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두플리케이티드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 문구를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라우터에서 정의했었던 포트 패스와 동일한 패스로 컴포넌트가 렌더링 됐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동하냐는 의미의 경고 문구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고 문구를 피하기 위해서는 라우터를 설치한 이 main.js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여 라우터의 기본 동작을 오버라이팅 할 수 있습니다. 뷰 라우터 프로토타입의 푸시를 가지고 있는 라우터 푸시와 뷰 라우터 프로토타입의 리플레이스를 첨주하고 있는 라우터 플레이스를 미리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위에서 가져온 아래와 같이 별도 함수를 오버라이팅 해줍니다. 이 라우터 푸시가 호출되었을 때 현재 앱에서 가리키고 있는 패스를 가지고 이동할 페이지와 비교를 해준 다음에 같으면 이동을 하지 않고 두 페이지의 패스가 다른다면 라우터 푸시의 콜을 호출하여 파람즈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겁니다. 이때 호출되는 라우터 푸시는 앞에서 미리 저장해놨었던 뷰 라우터 프로토타입 푸시 값입니다. 리플레이스도 동일하게 미리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자체 코드를 보시면 이 라우터 푸시 값은 오리지널한 변수 값에 미리 가지고 놓고 이 오리지널한 라우터 프로토타입 푸시 값은 우리가 오버라이팅한 펑션 내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호출합니다. 이때 라우터 푸시의 콜은 내부적으로 디스를 참조해야 되는데 이때 디스 컨텍스트를 잃지 않게 이 함수는 화살표 함수가 아니라 펑션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한 무명 함수로 작성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파람즈 파라미터는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템플릿 내부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라우터.푸시는 $라우터.푸시는 우리가 main.js에서 새롭게 정의한 뷰 라우터 프로토타입 푸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에러 문구 없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코호트 123 페이지에서 코호트 61 페이지로 이동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콘솔 로그에 워닝 문구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뷰 라우터의 푸시와 리플레이스 그리고 콘솔 로그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 문구 및 경고 문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템플릿 내부에서 코멘트를 작성할 때 어떻게 린트 및 파싱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된 이 프로젝트는 뷰 마스터리 코스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의 예제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했고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는 아직 뷰 라우터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업로드되는 뷰 라우터 강의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예제에서 사용한 뷰 라우터의 기본 동작 방법에 대해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